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정진상 경고의 위력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이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 그 압수수색 직전에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 예. 이 정 부실장이 검찰에 경고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 부실장은요, 한 달 전에 TV조선이 통화 사실 확인을 요청했을 때는 허위 억지 주장이다라면서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4일 결국 통화 사실이 드러나자 당일 오전 9시에 대선을 거론하면서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엄중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려 흠집을 내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 경고한다라는 입장문을 낸 건데, 이 정 부실장의 경고도 이례적이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반응이 더 놀랍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검찰은 보도의 출처가 자신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아주 신속하게 입장을 냈는데, 이 정부 실장 입장문이 나온 지 30분 만에 통화 내용은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공개했겠느냐라는 해명으로 읽히죠. 그 다음 날에도요, 언론 보도 이전에 어떤 통화 사실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연거푸 해명을 했습니다. 이를 놓고 검찰이 부실 수사를 인정한 셈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때 찾지 못했다가 나중에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이 유 씨 휴대폰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한 모양새가 된 겁니다. 여당도 사실상 이 정 부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통화를 옹호했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들은요, 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루어진 두 사람 통화가 우연이라거나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이 도대체 정 부실장이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요, 공개석상에서 측근이다라고 공개 거론한 2명 가운데 한 명이 네. 이 정진상 부실장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인데요. 정 부실장은 1994년 성남 시민 모임부터 이재명 후보와 함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정진상 경고의 위력의 느낌표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로 하겠습니다. 네. 드라마 추적자에 검찰은 바람이 불면 풀보다 빨리 눕는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정진상 부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통화 내용이 윗선으로 향하는 결정적 고리가 될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야말로 검찰이 풀과 속도 경쟁을 한다는 오명을 벗지 못한다면 특검 필요성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심상정 안철수 표 어디서 오나입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모두 대선 후보입니다. 예. 지금 저 두 후보가 과연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지금 이번 대선의 큰 변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 한번 저희가 가늠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이 네 후보가 모두 완주를 했을 때 결과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실시된 4자 가상 대결 결과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인 가운데 심상정 후보는 4.4%, 안철수 후보는 4%였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2.4%가 심 후보를, 국민의힘 지지층의 3.7%가 안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단일화가 성사됐을 때의 수치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까? 네, 같은 기관에서 한 조사에서요, 이재명 대 윤석열 양자 대결 결과를 보겠습니다. 윤 후보가 10.9%포인트 오른 45.3%, 이 후보가 6.3%포인트 오른 40.9%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더 늘었습니다. 이 선택지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였더니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다소 유리하게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의 승부처로 보는 MZ세대와 중도층에서 이 후보는 한 자릿수 상승에 그친 데 비해 이 윤 후보는 두 자릿수로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분석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사자 대결에서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던 응답자들의 경우 양자 대결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4.4%가 지지 후보가 없다고 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실망에 제3지대 진보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심상정 후보가 선택지에 없을 때에는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응답자들은 양자 대결에서는 가장 많은 42.9%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고요. 30.4%는 이재명 후보를 택했습니다. 중도층이 주로 지지하는 국민의당의 경우 단일화 시에는 거대 양당 중에 차선으로 윤 후보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양자 대결 구도 전환 시 윤 후보가 더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의 분포로 볼 때 아무래도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이재명 심상정 단일화보다 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보다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단일화가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심상정 안철수 표 어디서 오나 느낌표는 소수 야당의 의미로 하겠습니다. 네. 자칫 사표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도 여전히 이 소수 야당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거대 여야 이 두 후보가 정치공학적 단일화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